우악구님이 시청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면서 를 생산해내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들은 방송을 어떻게 시청할까?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방송이라는 것 자체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상파, 유튜브, 넷플릭스, 라디오, 인터넷 방송 그와 같은 어떠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 중에 49%가 그걸 틀어놓고 딴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든 컴퓨터로 뭐 작업을 하든 빨래를 하든 밥을 먹든 딴짓거리를 한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애초부터 채팅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미있거나 유익한 방송을 틀어놓고 귀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절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찾아왔어요. 지금 시장에서의 컨텐츠라는 것은 스트리머가 혼자서 똥꼬쇼는 좀 그렇고, 스트리머 혼자서 컨텐츠를 생산해내서 짜잔 재밌었지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컨텐츠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야. 지금은 시청자들이 컨텐츠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거예요. 프로슈머라고 하죠. 지금의 시청자가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텔처럼 된다는 거야. 마리텔은 장성규 씨하고 정영돈 씨가 방송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도네이션이나 채팅을 통해서 드립을 치잖아. 그럼 그것이 하나 편집본이 돼서 그것들이 짤막한 편집본들이 붙어서 하나의 마리텔이라는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터넷 방송 시장들이 변화해 가고 있고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든 시장이라고 했느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시청자는 아직까지 수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수동적인 시청자들 끌어당겨서 채팅을 치게 만들고 내 방송 콘텐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건 알지만 지금의 콘텐츠 시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공연이나 축제 같은 데를 몇 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관객들하고 같이 하는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그럴까? 콘텐츠 시장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어느 곳에 가도 체험형이라고 붙어있어요. 관객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컨텐츠를 완성하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의 컨텐츠 시장이라는 거야. 현재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나 혼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실력을 키운다고 해서 무언가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재방송처럼 나 혼자 공부해가지고 나 혼자 컨텐츠 강의를 해줬을 때 방송이 크냐? 안 큰다라는 거야. 이런 거는 절대로 클 수가 없어. 왜? 나 혼자 열심히 한 거니까. 시청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송은 여러분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시청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뭐냐? 기획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바로 우악구님입니다. 우악구님이 시청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과 생방송 채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때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게 뭐야? VR.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왁트 모르즈비, 마인크래프트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가파른 성장세를 키워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도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 이것이 현재에 맞는 컨텐츠라는 거예요. 근데 학고분들이 과연 우악구님만큼 할 수 있느냐? 없어. 없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해라. 애시당초부터 나 혼자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면 시작부터 학고 노선을 타고 학고로 직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껴나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고분들이 그럼 시청자와 함께 만들고 시청자들과 소통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 방송에 적지만 시청자들과 다음에 뭐하지? 어떤 게임 할까? 어떻게 해볼까? 야방을 할 건데 어디를 갈까?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컨텐츠를 짜는 방송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송들에서 만들어진 시청 컨텐츠 결과물이 어떤지 여러분들 대충 제가 뭐라고 말할지 아실 거예요. 성공한 시청 컨텐츠와 그저 그런 시청 컨텐츠가 있어요. 망했다고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그래도 시청자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자고. 그저 그런 수준의 시청 컨텐츠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앞서 말한 대로 시청자들과 같이 컨텐츠를 짠단 말이야. 이거 할까? 이 게임을 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짠다고. 이게 바로 그저 그런 콘텐츠예요. 그럼 성공한 시청 콘텐츠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콘텐츠는 스트리머가 다 짜오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혹은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시청자들과 합의점을 찾아요. 야,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됐을 때 이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수준의 것만 제시를 해요. 그리고 협상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하고 콘텐츠가 시작이 돼요. 이게 뭘 뜻하느냐? 콘텐츠에 대한 모든 통제 권한이
권한이 스트리머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역할이냐? 바로 기획자의 역할이에요. 오프라인상에서 제가 하는 일과 똑같아요. 저는 콘텐츠 기획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모든 통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안에 참여한 스텝이 150명이 됐든 관객이 3만 명이 되더라도 모든 통제 권한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스트리머도 마찬가지야. 본인의 콘텐츠에 대한 통제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 권한을 갖고 있기 위해서 사람들과 합의를 찾는 거야. 그리고 시청자들이 참여해서 각자가 무언가를 쏟아내잖아요. 그걸 하나로 정리를 해서 아름답게 포장해 주는 거. 그러한 진행력. 그게 스트리머의 능력인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학고이 기준에선 진짜 어려워. 현재 스트리머들이 콘텐츠 기획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아요. 본인의 방송을 키우기 위해서 혼자도 고민해보고 시청자들이랑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오늘 제가 해준 이야기는 혼자 열심히 하면은 그게 되겠느냐? 안 된다. 그것은 학고 직행 노선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지금 시청자들과 합의하면 망하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럼 뭐 어쩌라고 시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요점은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시청자들과 하는 것도 좋아. 근데 이 이야기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미래를 예상을 하고 이 과정 또한 내 계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콘텐츠 시장은 이렇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역량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학고가 할 수 있는 거는 혼자 하던가 아니면 시청자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 둘 중에 하나야. 그 밖에 또 다른 건 없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라는 거지. 그래야지 학고 노선에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뀌어 나간 노선이 또다시 학고 노선일 수도 있어. 하지만 기대라는 걸 해볼 수 있잖아. 지금처럼 돌파구가 없이 막연한 깜깜한 터널보다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은 거야. 혹시 이 길로 가면? 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공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거나 공식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런 건 없어. 망하는 데는 너무 단순한 것들이 많아. 망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스트리머가 콘텐츠 기획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근데 기획력이 없잖아. 왜 기획력이 없어? 기획을 모르니까. 방송을 하면서 기획이 뭔지 알고 학고인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될까? 없다라는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콘텐츠 기획해올게요 라고 말은 맨날 하는데 기획이 뭔지를 잘 몰라. 기획은커녕 콘텐츠라는 것에 대한 성질도 모르시는 사람들이 학고 중에 진짜 많아. 그게 큰 아쉬움인 거야. 제 방송을 그나마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콘텐츠랑 기획과 관련된 질문을 받기 시작했을 때 되게 비슷한 질문들이 늘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결국에는 동전의 앞면 뒷면 수준의 질문들이 많이 온다고. 눈에 붙이면 아니야, 눈에 붙일 수가 없지.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인데 눈에 붙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안 된가? 아무튼 그런 수준의 질문들이 많이 온다고. 왜 그러겠어? 콘텐츠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아직 부족하고 기획에 대한 거는 전혀 모르고, 콘텐츠 기획은 그러니까 더 모르겠는 거지. 이럴 때는 콘텐츠 기획을 공부하지 말고 콘텐츠 따로 기획 따로 그렇게 공부를 하란 말이야. 콘텐츠 기획을 모르겠어? 그럼 내가 왜 모를까를 생각해보면 나는 콘텐츠도 모르고 기획도 모르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한테 익숙한 콘텐츠부터 공부해요. 콘텐츠는 뭔지 감으로는 알잖아. 근데 뭐라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지. 그러면 그걸 먼저 공부를 해. 걔네들의 성질이 어떤지. 그러고 나서 이거를 기획하는 방법은 뭐야 하고 보면은 얼추 보여. 왜? 콘텐츠 기획이니까. 콘텐츠를 알았으면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은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알잖아.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